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곡선 따라 패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동영상을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러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여러분 스스로 실무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잘 응용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직선 따라서 패턴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파일 유하셔가지고요,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쓰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그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포지션도 스케치를 많이 씁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커서가 좀 이상합니다. 자, 포지션도 스케치를 쓰죠. 면 잡고요, 들어오겠습니다. 자, 폴리라인 가지고요, 간단하게 직선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죠. 이 안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포인트를 해보시면, 여기 포인트 해보시면요, 선 따라서 포인트를 등분 개념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잡히지가 않고요, 선 하나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빠져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세이프 해보시면 GSD 있죠. 저는 밖으로 빼놨는데요, GSD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포인트 해보시면 두 번째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커브 찍으셔가지고 몇 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8개 정도로 할까요? 프리뷰 하면 되겠죠. 엔드 포인트까지 합치고 싶으시면 엔드 포인트 체크하시면 양 끝단까지 포함해서 가운데 6개, 그러니까 양 끝단 2개에서 8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한 9개 정도 할까요? 예, 프리뷰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스케치 들어오셔야 됩니다. 똑같은 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이 선은 필요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포인트들이에요. 이 포인트를 프로젝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안 되나요? 요 밑에 있는 포인트 다 잡고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인트만을 담은 스케치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하이드 해 보시죠. 그렇죠? 자, 밑에 부분을 하이드 할까요? 하이드 하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요, 이번에 원을 한번 그려보죠. 요 제로 지점 있죠? 여기다가 한번 한 7mm 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빠이 나오셔가지고요, 파트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미라 할까요? 이게 이 포인트 따라서 포인트에 정확하게 중심 일치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패턴에 보시면 유저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이 결국은 스케치를 잡으시는 거예요. 스케치 안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물론 뭐 지으면 패드 1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잡으시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물론 뭐 각각의 라인마다 따로따로 유저 패턴을 수행하신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위치에 패턴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말고요, 만약에 스케치에서 이 원 형상이 아니고 만약에 다각형 형상이다, 간단하게 사각형 정도를 해볼까요? 잡았습니다. 보이게 해보죠. 하고 싶습니다. 자, 유저 패턴 하시고요, 포지션 스케치 잡으시고 잡으시는데, 여기 앵커 포인트 해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면 딱 중앙점이 이렇게 차이 들어가죠, 포인트에. 자, 근데 이런 포인트 잡으시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이걸 보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죠? 이 포인트에 착착 달라붙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하게 여러분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좀 하이드 하면 되겠죠? 전체가 다 하이드 되버리네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스케치를 처음에 패드 1을 그리실 때 정확한 위치를 그리시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법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작업하시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하실 수 있죠. 패턴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익스플로드 하시면 yes 누르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폭파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얘만 따로 높이를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 정도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다르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 여러분 찾으셨나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 보시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캐치가 됐네요. 컨트롤 Z 해볼까요? 예. 이 상태에서요. 한번 스케치를 사각형 형상이 아니고요. 다각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폴리라인 가지고 한 삼각형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마른 먹골 비슷하게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유저 패턴을 해보시면 포지션 얘가 되겠죠? 패드 1 잡으시고 프리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방향을 트나요? 아니죠. 이 선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 부분이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데 방향을 틀지는 않죠. 그냥 첫 번째 형상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요, 파워 카피를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경우 이쪽에다가 방향을 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축 대 축 복사를 하시든지 파워 카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이쪽에다 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툴스바에 보시면 축이라고 있습니다. 가지고요. 일단 그 전에요, 스케치를 한번 보이게 하겠습니다. 축을 한번 보죠. 여기는 지금 현재 요 캠퍼스하고 축하고 똑같이 맞춰지죠. 원점이 여기고요. X축, Y축, Z축 잡혀집니다. 자, 원점에서는 첫 번째 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에서요. 제가 방향을 틀고 싶으면 어떻게 원점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X축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Z축은 X축을 반대로 해볼까요? X축을 저쪽으로 하고 Y축을 위로 가고 싶은데 X축은 맞습니다. 일단 그럼 Y축은 이쪽으로 잡아보죠. 그런 다음에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은 앞쪽으로 X축이지만 이쪽은 뒤쪽으로 X축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까이 포인트마다 해당 방향에 해당되는 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길 거예요. 현재 분홍색 이게 이제 활성축이 되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를 활성축으로 하겠습니다. 워킹 하신 다음에 워킹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액티베이트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set as current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활성축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면은 다 하이드 하겠습니다. 하이드 하고요. 자, 스케치 한번 그려보죠. 포지션도 스케치 XY 면 잡으시고요. HV 그냥 쓰겠습니다. X축이 이쪽이니까요. 오케이 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다각형 영상을 만들어 보시죠.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자, 패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이걸 이제 어디 있냐면 트랜스포메이션에 보시면 이동 툴에 보시면요, 요거 있죠. 엑시스 투 엑시스 하셔가지고 yes 누르시고 레퍼런스는 이 축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형상이 여러 개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별도의 바디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타겟은 여기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축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X축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축 대 축이 이동이 돼 버리나요? yes 누르겠습니다. 이건 축 대 축이 이동이 돼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되겠죠.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는 사실은 별도의 바디로 만들어져 있으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인 뉴 바디 해보죠. 네, 별도의 바디를 하나 만들어졌죠. 이 바디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셈블리는 일단 지우죠. 이 부분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카피 생겼죠? 그런 다음에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을 기반으로 있는데 이 축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으시고 따로따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물론 뭐 불린 연산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를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쪽에서 뭐 따로따로, 근데 사실 얘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축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를 정확히 만드신 다음에 또 각 포인트마다 축을 따로 만드시고 축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향을 잘 잡으시면 이 방향성을 우리가 제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 이거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커브 따라서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일 유하겠습니다. 파트. 근데 커브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인데요. 연작과 들어오겠습니다. 커브를 만드실 때 이 스플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그래서 뭐 어차피 프로파일 가지고 쭉 만드셔 가지고 나중에 필렛 이렇게 따겠습니다. 한 20 주면 이게 하나의 단일선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시면 이 이퀴 디스턴스 포인트 있죠? 찍으시면 결국은 라인 하나만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밖에 빠져나가셨다가 예,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포인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 면을 잡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선을 투영해 와가지고 프로젝션 투영해 오면 하나의 단일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이렇게 잡아보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커브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스케치가 직전에 했던 것처럼 직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요. 이렇게 직선인 경우에는 탄젠시 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한번 프로젝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선 스케치를 프로젝션 하면 해볼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잡히는군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제가 아마 프로젝션을 할 때 다르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 프로젝션을 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프로젝션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잡고 또 프로젝션하고 잡고 또 프로젝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잡혔던 모양입니다. 스케치 전체를 프로젝션 한다 그러면 이 스케치를 찍고 프로젝션 한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선으로 잡히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 따라서 한번 해보죠. 스케치 들어오셔가지고요. 직선 지워버리겠습니다. 스플라인 가지고 해보죠. 스플라인은 어차피 연속된 하나의 단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에서 빠져나왔다가 투영해 와서 작업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겠죠? 등분 개념으로. 오케이. 빠이 나오겠습니다. 치수가 기입 안 된다는 게 특징이죠. 스플라인은 치수로 제어되는 선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요. 똑같이 포지션 스케치 하셔가지고 이 면 잡고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00 지점에 7. 7이 너무 작나요? 예. 지수가 잘 안 보입니다. 한 20 정도 해보죠. 그런 다음에 예, 돌출하셔가지고 유저 패턴 쓰면 되겠죠. 포지션은 이 스케치가 담고 있는 겁니다. 라인을 굳이 뭐 따로 뭐였어? 뭐죠? 컨스트럭션 엘리먼트 점선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점만 인식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방향성에 문제는 생깁니다. 이렇게 원이 아니고 다각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방향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원형 패턴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데 이건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첫 번째 영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해결 방법은 직전에 설명드렸죠. 축을 이용하셔가지고 엑시스 투 엑시스 기법으로 하셔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브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옵셋 커브입니다. 이 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트릭만 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스케치 그리시고 그 다음에 돌출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다 디액티베이트 하고요. 디액티베이트가 안되나요? 이걸 한번 디액티베이트 하면 밑에 게 쪼르름이 다 디액티베이트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선이 하나 필요하죠. 뭐 스케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옵셋 하시던, 아니면 GSD에서 이 패러렐 커버 있죠. 이 선 잡으시고 이 면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한 10만큼이요? 한 15 정도로 할까요? 하면 패러렐 커버가 만들어지죠. 이 커브 따라서 포인트를 찍으면 되겠죠. 예. 물론 뭐 스케치 안에 들어가셔서 투영에 와서 포인트를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엔터 포인트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죠. 그럼 만들어졌죠. 이렇게요. 쪼르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케치는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하시고요. 자, 스케치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반드시 스케치 안에 있는 포인트만 쓰실 수 있어요. 유저 포인트 쓰시려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 다 잡으시고 프로젝션 투영하면 되겠죠. 오, 얘만 잡혔나요? 지우죠. 다 찍으시고 프로젝션 하면 됐죠. 파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하이드 하죠. 보이시죠? 이 스케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포인트들이요. 그러면 당연히 면 잡고 들어오시는데, 원점은 어디로 할까요? 프로젝션 포인트 요 점을 잡죠. 오케이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00 지점에, 포인트가 아니죠, 00 지점에 7짜리요, 한 12짜리로, 12는 좀 너무 크네요. 7로 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파트에서 패드 유저 패턴 쓰면 되겠죠. 포지션은 이 스케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커런트 솔리드, 현재 솔리드야 뭐 어차피 패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그만입니다만, 오케이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다 하이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치 이 커브 따라서, 옵셋된 커브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약간의 트릭일 뿐이에요. 아시죠? 자, 이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커브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잡한 기법을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